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볍게 읽고 천천히 사유하는 시간, 여기는 가벼운 책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일, 꿈, 음악 혹은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을 받아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삶에 애착을 느끼십니까? 혹은 당신이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최근 오카다 다카시의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심리 에세이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혼자가 편한 사람들의 성격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인간이 왜 타인에게 마음을 닫게 되는지, 왜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되는지, 왜 스스로 삶에서 도망치게 되는지를 굉장히 깊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이 책 속 그 많은 사례들이 계속 제 자신의 과거를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피형 인간이라고 하면 히키코모리나 내향적인 인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이 말하는 회피 성향은 조금 더 깊은 층위에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요. 상처받고 싶지 않다. 실패하고 싶지 않다. 거절당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국 깊은 관계도, 도전도, 책임도, 삶 자체도 조금씩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부분 멀쩡해 보입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독립적이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에서 도망치고, 도전에서 도망치고, 상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으며 가장 힘들었던 건 과거의 제 모습들이 떠오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까지 그때 제가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는데요. 어차피 최고가 되지도 못할 건데 굳이 열심히 살아서 뭐 하겠어.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거지. 나는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해. 이렇게 말하는 저를 당시에는 그저 소극적인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그 안에는 전형적인 회피의 언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아도 되니까. 애초에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면 실패해도 덜 아플 테니까. 깊게 관계 맺지 않으면 버려질 위험도 줄어들 테니까. 사실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삶에 진심이 되는 것이. 이 책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회피 성향이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시작은 아주 어린 시절의 애착 형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의 역할. 책에서는 유전적 영향보다 양육 환경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바로 안전하다는 감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요. 울 때 반응해주는 사람, 실수했을 때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사람, 통제하려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경험들이 쌓여야 아이는 이 세상을 위험한 곳이 아니라 살아볼 만한 곳으로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받기 위해 눈치를 봐야 했던 아이, 자기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던 아이, 끊임없이 평가받던 아이는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책 속에는 여러 유명 인물들의 사례도 등장합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인물은 철학자인 에릭 호퍼였는데요. 그는 부두 노동자로 살아가며 독학으로 철학을 공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비극적이었는데요. 어머니의 죽음, 그에 따른 실명, 고립, 방황. 그는 오랫동안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심지어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에게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조차 그는 계속 도망쳤다는 점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회피형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와도 도망칩니다. 사랑이 와도 의심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면 스스로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익숙한 불행이 낯선 행복보다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회피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극복하려 했던 인물도 등장하는데요. 바로 칼 구스타브 융, 우리가 칼 융이라고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융 역시 어린 시절 회피 성향과 발작 증세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가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분석해냈다는 점인데요. 그는 깨닫습니다. 내 몸이 회피를 학습했구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피 증상이 반복되어도 계속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각하면 바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는 알아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망치고 무너지고 다시 회피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요. 또 한 명 인상적이었던 인물은 작가 헤르만 헤세였습니다. 헤세는 굉장히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평생 자신의 회피성과 싸워야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배적인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경험은 그의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겼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며 저는 새삼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인간 안에서 형태를 바꿔가며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감정의 패턴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다시 안정 애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완벽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감정을 안전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제목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싶습니다. 혼자인 것은 편하다. 하지만 함께 있음으로 해서 얻는 행복과 바꿀 만큼 좋지는 않다라고요. 회피형 인간은 사실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관계를 갈망합니다. 다만 잃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저는 이 책이 관계를 맺어라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라 도망치는 자신을 먼저 이해하라 라고 말하는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나는 자꾸 멀어지는가? 왜 나는 관계 앞에서 숨이 막히는가? 왜 나는 새로운 기회 앞에서 자꾸만 도망치려 하는가? 그 질문들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며 제 자신에게 남기는 가장 큰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는 상처받기 싫어서 도망칩니다. 실패하기 싫어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끝까지 도망치는 삶 자체가 가장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모두 실패로 끝납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실패를 피하는 삶보다는 차라리 상처를 감수하고라도 살아보는 편이 더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도 자신 안에 숨어있는 회피성을 조금은 인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아, 내가 많이 두려웠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네. 하고 스스로를 이해해 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느껴보는 것. 조금만 더 자신에게 솔직해 보는 것. 그리고 조금만 더 타인에게 마음을 열어보는 것. 아마도 그런 작은 순간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자신 안의 회피성과 싸우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